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성과 여성의 변화를 주제로 한 문법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결혼을 한 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 여성과 그녀의 시어머니의 대화를 공부했었죠. 그 대화에서의 며느리처럼 요즘은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늘면서 아이를 부모님께 맡긴 채로 회사에 다니는 직장 여성들이 늘었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문법은 은, 니은체입니다. 은, 니은체는 어떤 행동이 이루어진 상태 그대로 뒤에 내용이 발생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동사와만 결합을 하고 앞의 내용이 어떤 행동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은, 니은체 앞에는 현재나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뒤에 조사 으로를 덧붙여서 은, 니은체로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1번. 그 남자는 숨진 채 발견됐다. 여기에서 숨지다는 죽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죽은 그 상태로 발견된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문장에서 은, 니은체 뒤에 조사, 으로를 덧붙여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문도 볼까요? 2번. 도둑이 신발을 신은 채 방까지 들어왔다. 도둑이 신발을 신은 그 상태로 방까지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도 도둑이 신발을 신은 채로 방까지 들어왔다 라고 쓸 수도 있겠죠? 이어서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3번. 아이가 너무 피곤해서인지 앉은 채 잠이 들었다. 여기에서 니은지는 보통 추측의 의미가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아이가 아마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앉아있는 그 상태 그대로 잠이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문장도 이어서 볼까요? 4번. 과일을 씻지 않은 채 그냥 먹었다. 보통 과일을 씻어서 먹는데 과일을 씻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문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문법 은, 니은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은, 니은체는 앞에 가다, 오다처럼 이동하는 의미가 있는 동사는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간 채로 공부했어요는 맞지 않습니다. 앞에 가다, 오다, 다니다 등의 이동의 의미가 있는 동사는 순서에 아서, 어서, 여서를 사용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했어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 문법 은, 니은체 앞에는 당연한 상황에서의 행동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불을 켠 채 라면을 끓였어요는 맞지 않습니다.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불을 켜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자연스러워질까요? 이때는 순서의 의미가 있는 고를 사용하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스불을 켜고 라면을 끓였어요가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법 은, 니은체를 이제 잘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 책 74쪽을 볼까요? 문법 은, 니은체를 연습하는 문제를 봅시다. 아래의 표를 완성하고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먼저 보기를 보세요. 일을 끝내지 못했다. 오른쪽에 보시면 퇴근했다 라고 했네요. 일을 모두 끝내지 못한 그 상태로
퇴근을 했다는 의미로 문법 은, 니은체를 사용해서 문장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아래를 보시면 완성된 문장이 있네요. 일을 끝내지 못한 채 퇴근했다.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왼쪽의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표의 오른쪽을 채워 넣어 보세요. 그리고 문법 은, 니은체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자, 여러분 다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먼저 1번을 보시면 잠자는 것도 잊었다 라고 했네요. 집중을 해서 어떤 것을 하다 보면 잠을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일에 몰두하게 되죠. 여기에서 몰두하다는 집중하다와 비슷한 의미로 어떤 일을 할 때 온 정신을 다 기울여서 열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연구에 몰두했다라고 썼어요. 그럼 문법 은, 니은체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잠자는 것도 잊은 채 연구에 몰두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를 볼까요? 옷을 그대로 입은 그 상태로 바다에 빠졌다라는 의미로 문법 은, 니은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시면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바다에 빠졌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도 보시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그 상태로 산책을 했습니다. 그럼 문법 은, 니은체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산책을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을 보시면 두 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아마 어떤 경기를 한 두 팀이 실력이 비슷비슷한 모양이네요.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에서 승부는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을 의미해서 비슷한 의미로 승패라고도 합니다. 또 가리지 못하다는 따져서 구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는 두 팀이 실력이 비슷해서 어느 팀이 이기고 어느 팀이 진 것인지 구분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팀의 승패를 가리지 못한 그 상태로 경기가 끝났다는 내용을 문법 은, 니은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두 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경기가 끝났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문법 은, 니은체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법을 배워볼까요? 두 번째 문법은 을이라는, 리라는입니다. 을이라는, 리라는은 어떤 결심이나 계획, 어떤 추측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의 내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여기에서 전망은 앞으로의 미래의 상황을 추측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법 을이라는, 리라는은 어떤 결심이나 계획의 의미로 쓰일 때는 동사와 결합을 하고 추측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의 의미로 쓰일 때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 올 수 있습니다. 받침이 있는 동사와 형용사에는 을이라는과 결합하고 받침이 없는 동사와 형용사에는 리라는과 결합합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문법 을이라는, 리라는의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영희는 이제 다시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본다. 여기에서 다짐은 마음이나 의지를 굳게 마음속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심이나 각오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영희는 아마 사귀던 그 남자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짐을 했죠? 네, 그 사람과 다시 헤어지지 않겠다는 다짐, 결심을 하는 의미로 문법 을이라는, 리라는을 사용해서 영희는 이제 다시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본다 라고 썼습니다. 다음 문장도 볼까요? 2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사업에서 꼭 성공하리라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사업은 꼭 성공하겠다라는 결심, 각오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의미로 을이라는, 리라는을 사용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사업에서 꼭 성공하리라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3번. 모든 국민은 새 대통령이 경제를 발전시켜 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국민들 모두가 새로운 대통령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네, 경제를 발전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죠. 여기에서 기대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하는 기대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 앞으로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법 을이라는, 리라는을 사용해서 모든 국민은 새 대통령이 경제를 발전시켜 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도 볼까요? 4번. 시간을 두고 배우면 언젠가 잘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간을 두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미래의 어느 때가 되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배우면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다는 의미로 문법 을이라는, 리라는을 사용해서 시간을 두고 배우면 언젠가 잘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썼습니다. 어떤 추측이나 전망의 의미로 사용된 거죠. 지금까지 예문을 보면서
문법 을이라는 리라는의 사용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연습을 해볼까요? 책 75쪽을 보세요. 오른쪽 문장과 왼쪽 문장을 알맞게 연결하고 문법 을이라는 리라는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볼까요? 왼쪽을 보시면 영미는 이번 대학 시험에 꼭 합격하다와 어떤 문장과 연결되었나요? 네, 각오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와 연결했네요. 문법 을이라는 리라는을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했는지 볼까요? 영미는 이번 대학 시험에 꼭 합격하리라는 각오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아래의 문장들을 잘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하나씩 볼까요? 그 사람은 로봇 연구의 1인자가 되다 라고 했네요. 여기에서 1인자는 특정 방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의미해서 그 방면에서 가장 잘하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로봇 연구의 1인자가 되다 라는 문장과 어떤 문장을 연결하셨나요? 네, 신념을 갖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와 연결하셨죠? 여기에서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매진하다는 어떤 일을 온 마음과 시간을 쏟아서 해나가다라는 의미로 이 사람은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시간을 쏟아서 연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법 을이라는 리라는을 사용해서 그 사람은 로봇 연구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네, 그 사람은 로봇 연구의 1인자가 되리라는 신념을 갖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영수야, 올해는 술을 끊다 라는 문장과 내 결심이 변하지 않았겠지 라는 문장을 문법 을이라는 리라는을 사용해서 앞에 술을 끊겠다는 결심이 변하지 않았겠냐고 묻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영수야, 올해는 술을 끊으리라는 내 결심이 변하지 않았겠지?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금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다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문장과 연결해서 금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금년은 올해를 의미합니다. 문법 을이라는 리라는을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금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인구가 2050년쯤
100억 명을 넘다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을이라는 리라는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2050년쯤 되면 세계의 인구가 100억 명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미래에 대한 추측이나 전망을 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세계 인구가 2050년쯤 100억 명을 넘으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를 보시면 앞에서 배운 문법 은, 니은체와 을이라는, 리라는을 모두 연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표를 채우고 앞에서 배운 두 문법을 사용해서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한 후의 결과와 그 후 결심 또는 각오를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보기를 보시면 화장을 지우지 않고 화장을 한 상태 그대로 잠을 잤네요. 어떤 문법을 사용해서 바꿀 수 있나요? 네, 은, 니은체를 사용해서 바꾸면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 잤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결과 다음날 얼굴에 뾰루지가 많이 났다라고 했네요. 여기에서 뾰루지는 피부에 뾰족하게 부어오른 작은 부스럼을 말하는데요. 얼굴 위에 빨갛게 나는 염증을 말합니다. 앞에 어떤 행동의 결과로 뒤의 결과를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 였더니를 사용했네요.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 잤더니 다음날 얼굴에 뾰루지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나요? 아무리 피곤해도 화장을 꼭 지우고 자겠다는 결심은 어떤 문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을이라는, 리라는 문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문장으로 쓸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아무리 피곤해도 화장을 꼭 지우고 자리라는 결심을 했어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보기를 읽어볼까요?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 잤더니 다음날 얼굴에 뾰루지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피곤해도 화장을 꼭 지우고 자리라는 결심을 했어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의 상황을 보고 그 결과로 올 수 있는 상황과 그 후의 결심이나 각오를 한번 써 넣어 보세요. 그리고 앞에서 배운 문법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다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번. 문을 열어놓고 잤다 라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그 상태 그대로 잤다는 것을 어떤 문법을 사용해서 쓸 수 있을까요? 네, 문법 은, 니은체를 사용해서 문을 열어놓은 채 잤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날 모기에 많이 물렸습니다. 여기에서 물리다는 물다의 피동형입니다. 여기에서는 모기가 사람을 문 거죠. 문을 열어놓은 채로 잤기 때문에 모기에게 물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결심을 했나요? 아무리 더워도 꼭 문을 닫고 자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문법 을이라는, 리라는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완성된 문장을 볼까요? 문을 열어놓은 채 잤더니 다음날 모기에 많이 물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더워도 꼭 문을 닫고 자리라는 결심을 했어요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황도 이어서 볼까요? 2번.
렌즈를 끼고 잤다라고 썼습니다. 여기에서 렌즈는 컨택트 렌즈라고도 부르는데 안경 대신에 눈의 각막에 직접 붙여서 사용하는 투명한 물체를 말합니다. 이 렌즈도 안경처럼 끼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착용하다의 의미로 씁니다. 렌즈는 눈의 각막에 직접 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꼭 떼고 자야 합니다. 그런데 렌즈를 끼고 그 상태 그대로 잠을 잤네요. 문법 은, 니은체를 사용해서 렌즈를 낀 채 잤다 라고 문장을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눈에 염증이 생겼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했나요? 네, 앞으로는 꼭 렌즈를 빼고 자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렌즈를 낀 채 잤다가 눈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렌즈를 빼고 자리라는 결심을 했어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 상황도 볼까요? 3번.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을 했네요. 이렇게 외출하기 전에 가스불을 끄지 않고 가스불을 켜놓고 그 상태 그대로 외출을 한다면 정말 위험하겠죠. 문법 은, 니은체를 사용해서 문장을 바꿔볼까요? 가스불을 켜놓은 채 외출했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가스불을 켜놓은 채로 나가서 냄비를 다 태웠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태우다는 타다의 사동형입니다. 그래서 태우다는 타게 만들다 라는 의미겠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했나요? 네, 외출할 때 꼭 가스불을 확인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결심은 을이라는 리라는을 사용해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볼까요? 가스불을 켜놓은 채 외출을 해서 냄비를 다 태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외출할 때 꼭 가스불을 확인하리라는 결심을 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상황도 같이 볼까요? 4번. 칼에 벤 상처를 치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베다는 칼처럼 날카로운 물건으로 상처를 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문장에서는 베다라고 썼는데요. 정확하게는 베이다라는 피동형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칼에 베인 상처를 치료하지 않았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칼에 베인 상처는 빨리 치료해야 하는데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결국 염증이 심해져서 고생을 할 겁니다. 은, 니은체를 사용해서 문장을 바꿔볼까요? 칼에 베인 상처를 치료하지 않은 채 두었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어서 염증이 심해져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칼에 베이면 바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할 때는 문법 을이라는 리라는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칼에 베인 상처를 치료하지 않은 채 두었다가 염증이 심해져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칼에 베이면 바로 치료를 받으리라는 결심을 했어요.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배운 문법 2개를 모두 연습해 봤는데요. 책 74쪽을 보시면 한 직장 여성의 글이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배운 문법의 의미와 사용을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을 모두 이해하셨다면 글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글을 읽어보세요.
다 모두 읽어보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결혼 전에 나는 결혼해도 계속 직장을 다닐 거니까 설거지와 청소는 남편이 하고 요리와 빨래는 내가 맡기로 했었다. 결혼을 한 후에도 일을 하는 직장 여성인 것 같습니다. 결혼한 후 집에 있는 전업주부가 아니기 때문에 집안일을 남편과 나누어서 가사 분담을 하기로 했네요. 남편이 설거지와 청소를 맡고 이 여성은 요리와 빨래를 맡기로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하지만 남편은 신혼 초부터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툭하면 설거짓감들을 내버려 둔 채 들어가 자버렸고 몇 날 며칠 청소기를 돌리지 않아 집안에 먼지가 가득한 날도 많았다. 결혼 전에 남편과 가사 분담을 하기로 했지만 신혼 초부터 남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네요.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툭하면 설거짓감들을 내버려 두고 그 상태 그대로 들어가 자버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핑계는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리저리 돌려서 말하거나 적당한 이유를 대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툭하면은 조금이라도 일이 있기만 하면 버릇처럼 곧이라는 의미입니다. 설거짓감에서 감은 무엇을 할 재료거리를 의미해서 설거지를 할 것들을 의미합니다. 비슷하게 빨래할 것들을 빨랫감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내버리다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돌보지 않다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남편은 설거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도 하고 또 몇 날 며칠 청소기를 돌리지 않아서 집안에 먼지가 가득한 날도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몇 날 며칠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지만 꽤 오랫동안을 의미해서 며칠이 지나도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또 청소기를 돌리다에서 돌리다는 어떤 기계를 사용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소기를 돌리다는 청소기를 사용하다의 의미로, 즉 청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가득하다는 어떤 범위나 한도에 꽉 찬 상태를 의미해서 집안이 온통 모두 먼지로 차 있다라는 의미겠죠. 여기서 배운 문법, 은, 니은체를 사용했습니다.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부인이 많이 화가 난 것 같네요. 다음 문장도 계속해서 볼까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리라는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내가 슈퍼우먼이야?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 하고 큰 소리로 따졌다. 과연 남편은 앞으로 얼마나 달라질까? 그래서 여자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기에서 을이라는 리라는 문법을 사용했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여기에서 따지다는 문제가 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것저것 묻고 분명한 답을 요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남편이 달라질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을 모두 잘 이해하셨나요? 배운 문법과 표현들을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배운 문법과 표현들로 대화나 글을 쓰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